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출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2분입니다. 오늘 가면서는 일반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사업까지 가는 이 모든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말 그대로 기업체들이 사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반 개인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명분이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면서 나는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창업을 해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입주할 생각이 있다. 사실 이게 명분입니다. 이게 일반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명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분양 공고상에 분양 공고를 낼 때 그 산업 직접 활성화에 관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법에 의거해서 그 산지법에 그 맞는 업종,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한테만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라고 분양 공고에 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족은 일반 개인으로 분양 계약금을 넣고요. 분양 계약서를 일반 개인 이름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개인이 그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업종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고 향후에 사업을 하려고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한다. 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관할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때 그 사업 개시일 자체를 바로 사업 개시일로 하지 말고요. 그 입주해서 사업이 시작할 날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2년 후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 2년 후라고 보면 21년 뭐 12월 이렇게 그때로 이렇게 사업 개시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부동산에는 그 토지분과 건물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이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가세는 내가 냈던 금액이잖아요. 내가 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그때 이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업종은 안 되는 업종만 피하면은 거의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업종, 건설, 보험, 의료, 유통, 그 다음에 단순 도소매,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관련 쪽만 아니라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시고, 이제 또 제조로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조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비제조, 일반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무하는 IT 쪽, 정보통신 관련 쪽, 이런 쪽 관련해서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중도금을 내게 되면 이제 중도금 때도 계속 이렇게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금 부가세를 반드시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잔금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서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내가 사업을 할 예정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기업 대출로서 잔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일반 개인 신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명목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는데, 사업한 내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 신용만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없을 때는 개인의 신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돼서 잔금을 내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는 그 취득세를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이제 이 50% 부분을 이제 그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아닌 곳이 나눠져 있는데,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스스로 자진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사업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가 아닌 기타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이 감면받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이 취득세를 처음부터 아예 내버리는 것도 사실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또 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진납부하지 않아서 이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내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되고 이제 임대사업을 바로 하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임대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부동산업, 임대업을 그때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를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임대사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맨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는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업종, 맞는 기업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게 이 명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그 업종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는 사실상 일반 개인이 취득을 해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고 해도 사실상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동산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산업단지인 경우에만 그 입주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부분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부동산이 임대사업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부분만 개런티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고 대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면서 제가 조금 아침이라 좀 정신이 좀 없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게 했는지 어쨌는지도 잘 모를 만큼 좀 멍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등기를 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까지 이제 그렇게 많이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체라고 보여지는 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에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나머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판단하시고 일반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1월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실질적으로 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남은 이 11월 이렇게 잘 보내시고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올해를 잘 보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